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표적인 미분양 지역인 평촌 센텀 퍼스트에서 할인 분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할인 분양 시작했지만 거의 전 대환장 파티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쉽게 정리를 드리고요. 지금 미분양 사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그 내용이 과연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미칠 건지도 뒤에서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1월 10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대목을 박은 분양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촌 센텀 퍼스트 1순위에서 마감을 실패했다는 거죠. 자, 평촌 센텀 퍼스트는요, 역세권은 아니지만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은 곳이었어요. 인근에 위치한 호계동 평촌 더샵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2021년에 국민평수 기준으로 13억 3천까지 거래됐던 곳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서울 지역에서는 15억이 돈도 아니었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10억도 돈도 아니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까지 그래도 거주 여건이 괜찮은 곳으로 분류를 했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분양가였습니다. 59 타입 분양가가 8억 800만원, 72 타입 분양가가 10억 900만원, 10억이 넘었습니다. 자, 물론 이 시행사 조합에서는 좀 기대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후분양이라는 장점,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서 약간 투자 수요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150호 모집에 350개 통장이 접수된 거죠. 평균 0.3대1 경쟁률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미분양과 미계약의 차이를 아시나요? 미분양은요, 청약 접수 미달로 남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 1.1대1 미만으로 나와야 이 미분양이 된다는 거죠. 평촌 센텀 퍼스트는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계약으로 분류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청약은 마감이 됐어요. 경쟁률이 1.1대1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포기나 혹은 부적격자 발생으로 남은 물량이에요. 그게 미계약 물량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나 장의자이 레디언트가 이 미계약 단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나 장의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과정이 비슷해요. 정당 계약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 당첨자까지 계약을 하겠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자를 못 찾았으면 무순위 접수를 진행하고 선착순 접수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 일단 계약률이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상황에서 잔여 물량 소진을 일단 시간 문제라고 봐요. 언제가 됐더라도 대부분 소진되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그 전에 분양했던 단지들하고 현재 분양하는 단지들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1주택자가 유입될 수 있는 유입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무순위 접수하는 단지들에서 수요가 꽤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분양은 차원이 달라요. 미계약과 다릅니다. 이거는 첫 단추부터 꼬여버린 거예요. 무순위나 선착순 분양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참한 결과라는 거죠. 그것이 평촌 센텀 퍼스트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애초부터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분양 성공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부동산 시장 매매 가격 움직임, 이 두 가지 요소가 평촌 센텀 퍼스트에서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역시 분양가죠. 미분양 문제 90%는 저는 분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평촌 어바인 퍼스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이 단지가 전용 84제곱미터가 9억 7천, 9억 8천일 때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평촌 센텀 퍼스트는 분양가가 10억 7천만 원이었죠. 청약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라도 안 내는데 오히려 1억이 더 분양가가 비싸네? 그렇다고 얘가 평촌 어바인 퍼스트가 오래된 연식의 아파트가 아니에요. 2021년 신축이거든요. 그럼 동급으로 취급돼요. 분양 타이밍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상승 흐름이냐 하락 흐름이냐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승 흐름이면요, 주변 시세 대비 같은 분양가를 측정해도 수요가 꽤 붙어요. 근데 하락 흐름이면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분양가가 13억대에 책정이 됐거든요. 자, 둔촌주공보다 입지가 안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 상일동 지역에서 그때 13억대 호가 그리고 실거래가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럼 둔촌주공 입장에서는 이거 상일동 아파트 사는 것보다 좋은 선택이다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청약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얘는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더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 흐름도 분양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평촌 센터 퍼스트 어떻게 이런 분양이 가능했을까요? 일단 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조합원들한테 오케이 받고 추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다 알려줬겠죠. 이 분양가 성공하면 당신네들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조합원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가 더욱더 추락해버린 거죠. 이번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워낙 급락세가 강하다 보니까 추진 과정하고 실제 분양 실행 시점하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랐을 겁니다. 문제는 분양가를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정비사업 특성상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결국 처참한 분양 결과에 할인 분양을 결정하긴 했어요. 그래서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조합은 지난 4일 총회를 열고 분양가 10% 인하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총회 열었을 때 일괄적으로 조합에서 10%를 정하고 통보한 게 아니라 투표가 있었대요. 자, 10% 할인할 것이냐, 12% 할인할 것이냐, 14% 할인할 것이냐. 근데 10% 할인으로 조합원들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 3,200만 원에서 평당 2,889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고요. 기존 계약자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0% 낮아진 분양가 평당 2,889만 원. 어떤 분양가가 생각난다? 서울에 위치한 장이자이 레디언트 평당 2,834만 원이 생각나는 겁니다. 얘는 서울이고 역세권인데 경기도에 위치한 비역세권 아파트가 오히려 분양가가 더 비싸네. 게다가 얘 지금 분양 다 성공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전히 10%가량은 선착순 분양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더 비싼 분양가를 책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분양가를 봤더니 59타입이 8억 800만 원에서 7억 2,720만 원으로 낮아졌고요. 84타입은 10억 7,200만 원에서 9억 6,48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분양가는 10% 낮아졌잖아요. 주변 시세는 더 낮아졌어요. 평촌 어바인파스 전용 59제곱미터 6억 7천 선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전용 84제곱미터도 9억 선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10% 할인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현재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은요, 20% 할인해야 청약자가 고민이라도 해볼 정도예요. 일단은 물량이 많잖아요.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에서 물량이 많다면 일단 접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배려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후분양 단지잖아요. 선분양 단지면은요, 그렇게 할인율이 많지 않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면 그래도 분양권 투자 수요라도 유입할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후분양 단지가 더 불리한 상황이에요. 분양권 투자 수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언론 보도에서는 이상한 말이 보였어요. 조합 내부에서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인수 가능성이 고개를 들어 분양가 인하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평촌 센터퍼스트 조합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 발생을 막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기존보다 20% 정도 낮아야 한다고 봤지만 제대로 봤네요. 근데 정부의 미분양 인수 가능성 기대감이 확산해 분양가 인하율이 10%에 그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와, 이거 충격 그 자체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위험한 베팅이에요. 조합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 건지 조합원들의 여론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는요, 이런 식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하고 기다리는 단지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원내는 국토부 장관도 계속 강조해요. 분양가 낮추면 팔린다. 미분양 위험 단계 아니다. 사줄 생각 없다. 특히 얼마 전에 LH에서 매입했던 미분양 아파트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산다. 그래서 지금은요, 고분양가에 배짱 튀긴다고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컨설팅도 안 받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유튜브 몇 개만 봐도 바로 알 텐데요. 자, 앞으로 서울에서 나올 분양 중 상당수가 이런 분양가를 책정할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말고요. 아마 여기도 그렇게 예전처럼 싸지는 않을 거예요. 좀 과거 대비 좀 올린 상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율상. 그리고 분양가 규제 자체를 아예 안 받는 곳은 그냥 일단 배짱 분양가를 튕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이 분양가에 분양이 될까?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 분양 업체들을 이제 시행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분양을 미룰 겁니다. 언제? 시장이 이제 좋아지는 시기까지. 일단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 왜 서울 분양 없나요? 시행사들이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작년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PF 대출 사태가 워낙 급격하게 확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분양을 했지만 지금 그게 좀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러면서 분양을 미루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7만 호가 넘어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10만 호까지 될 거다, 이런 공포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미분양 문제로 PF 부실이 확대되고 수도권 아파트 2차 폭락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하는 게 너무 좀 성급한 판단 아니냐, 이런 조언도 많이 주셨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미분양 문제의 좀 핵심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나눠서 봐야 돼요. 먼저 수요가 있는데 가격이 문제냐, 반면에 수요가 없는데 그냥 지은 것이냐. 일단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요, 대부분 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수요는 있는데 가격이 비싸서 접근을 안 한 상황.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되죠? 정비사업장이 대부분일 텐데, 정비사업장은요, 조합원들의 이익이 감소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좀 할인폭을 크게 하고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이 몇 천만 원 늘어나면요, 그 물량은 다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요가 없는데 지은 곳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 뭐 영종도 같은 데 아파트 지어놓으면은 수요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거, 특히 생숙 같은 거는요, 지금 PF 부실 가능성이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예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거는 정부에서 아예 부실 PF 매입 펀드 같은 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없는데 지은 것 대부분 지방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는 전망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은요, 수요를 찾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내 집 마련 여러분들께 미루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주택 매수와 관련된 거, 역전세 대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당첨비법 청약 갑부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